안상수 의원, 박 대통령 관련 32건 가짜뉴스 고발. 유럽이어 아세안도 FFVD 때까지 대북 제재 채택.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 C&I가 지난 10에서 12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문정부의 경제 두톱 교체와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앞서 8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미국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쿠키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2주 전 41.2%에서 4.1%포인트나 오른 45.3%를 나타냈습니다.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앞섰습니다. 더불어 점점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친문재인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의 국정 운영,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분노에 가득 찬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한 곳으로 모을 구심점 역할을 해줄 우파 통합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만큼 100만 군중 동원력이 되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파의 현실입니다. 좌파 정치권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뇌물 의혹으로 엮어 투옥시킨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정작 야당의 특활비 대폭 삭감 요구에 직면하자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활비는 명칭 그대로 특수, 비공개 활동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국회는 앞서 7월 말 참여연대가 국회 정당, 상임위, 의원별 특활비 수령 내역을 폭로한 여파로 내년도 특활비를 63억 원에서 10억 원, 84% 줄이고 업무 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하기로 한 반면 청와대는 내년 특활비 예산 181억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완전 내로남불 전형이고 이중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작태인 겁니다. 특활비 편성과 관련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실과 안보실 96억 5천만 원, 경호처 85억 원 등 181억 원의 특활비는 과다하다며 한국당은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국회는 84%를 줄였고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특활비를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청와대만 줄이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의 특활비 삭감 요구에 의원님, 삭감하지 말아주시라. 부처 충돌 때 조정하는 건 저희 업무에서 관련된 용역 업무 등은 저희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때문에 전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요인 중 감방에 몇 명이 가 있느냐며 국회가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하나도 안 줄인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절 선제적으로 특활비 40%를 삭감했고 이듬해에 또 34%를 삭감해서 예산을 짰다며 가혹하게 삭감해보니 대통령 외교, 안보 활동에서 연말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정도여서 더 줄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적폐라고 부르는 전 정권 분들께서 했던 답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공박했습니다. 11월 14일 보도된 기사들을 오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누리꾼 97.6%가 임종석 실장의 특활비 관련 발언에 환하여를 클릭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적 이중성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기사였던 겁니다. 한 네티즌은 또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보고 욕한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네. 지난 정권의 특활비를 도마 위에 올려 지금도 간방살이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지들도 권력 잡아보니 돈 맛에 개꿀 빠듯이 단맛을 알았다 이거지. 많이들 처먹고 너거들도 간방 갈 준비나 단디해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미쳐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5일 여야쌍으로 대기업 15곳을 국회 귀빈 식당으로 처불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을 독려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정치권의 행태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정부에 협조해서 돈 낸 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뻔히 보고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기업들의 사회적 기부를 다 형사 처리하고 나서 손을 벌려? 니들은 낯짝도 없지. 벼룩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시발할 국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최순실에게 돈 낸 기업은 감방 안 간다와 지금 정권에 돈 안 준 기업은 감방 간다와 뭐가 다른가? 11월 14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가짜뉴스 대처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각종 가짜뉴스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가 여전히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작성하고 퍼뜨린 이들을 수사에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의 고발 대상에는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 발언 보도의 YTN 미국 대사관 최태민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 보도의 중앙일보 박근혜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등 보도의 한겨레 대통령 차움 시설 무상 이용 감형은 길라임 보도의 JTBC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섹스 관련 테이프 발언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 동행 등 보도한 채널A 경호실이 최순실 경호했다. 보도의 KBS 보안 손님 차은택과 발모제 의혹 등 보도의 SBS 박근혜 최순실의 선생님이라고 불러 등 동아일보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이 냈다 등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등 MBN 광우병 괴담 MBC 사두 괴담의 손혜원 표창원 김종대 의원 세월호 7시간 괴담의 한겨레 20일 등 대다수 주류 언론사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들여다보니 게시발할 것들이 가짜뉴스많이도 생산해냈군요. 안상수 의원은 지난달 11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사 중인 가짜뉴스 16건 목록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14건 87%가 현 정부 관련 허위 사실이거나 남북관계를 공격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대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권의 중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내용만 골라 단속할 작정이었나 봅니다. 안상수 고발 관련 가짜뉴스 조사는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보고서 아니었으면 국민들 전부 위장 평화쇼에 농락당할 뻔했습니다.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김 차장은 북한이 노동,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 스커드 미사일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왔다는 의미입니다. 노동, 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 국정원 전부 실토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 위장쇼 허구가 밝혀진 셈입니다. 10월 1일에도 국민 상대로 평화 타령할래? 이와 관련하여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이냐며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는 상관이 없다는 청와대의 어이상실한 해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재인과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한어전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문재인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 이어 이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지만 지난달 아시아, 유럽의 51국 정상이 참여한 아셈에 이어 아세안 정상들도 비핵화 때까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것입니다. 미 CSIS 미사일 기지 폭로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보인다고 국정원과 국방부 장관까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은 북괴 제재 완화를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왜 이럴까요? 계속 그렇게 자의적으로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 자유당 이기붕의 말로가 보입니다. 속보입니다. 북괴 중앙방송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로써 평화는 더욱 거짓임이 선명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도 성토일색입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남영희님, 박용범님, 김한섭님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